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고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에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는 하루 2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고령층이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중화항체가 11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150여 개국의 과학자 13,800여 명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설치한 초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100m 높이의 디지털 폭포를 선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보건당국이 결국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마스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하원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복원했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학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교사,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의 전파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에 관련해 새로운 과학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다며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일부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원도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 달여 만에 복원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당 내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의원이 원내 연설을 할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CDC의 이런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했습니다. CDC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정부와 지역 당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아칸소 주지사 등은 CDC 지침을 비판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CDC를 비난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텍사스 사람은 마스크를 쓸지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CDC 지침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마스크 의무화 지역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CDC 지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고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CDC 지침은 상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CNN은 자체 집계를 통해 텍사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오와, 조지아,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유타, 버몬트 등 최소 9개 주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CDC의 지침 변경에 따른 혼란의 책임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방기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정보국 연설 자리에서 연방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연방기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에는 현재로선 강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소식통은 국방부가 백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침을 변경하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도록 한 지침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백신 미접종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다며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우린 지금 아주 다른 세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는 하루 2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톰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퍼지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마저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향하고 있다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영국과 비슷하다면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는 하루 최대 20만 건의 신규 확진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 등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대유행 초기에 끔찍한 사망자 숫자는 아니겠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6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89,418명, 사망자는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20만 건 이상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LCMC 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로 밀려들면서 응급 상황이 아닌 다른 비필수적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대형 병원 OLOL 메디컬 센터도 일반 외과 수술을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본격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는 고령층이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중화항체가 11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오늘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본격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달 6개월에서 11세까지 건강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2-3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아동의 백신 접종 긴급 사용 승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과 면역성 자료가 9월 말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3상 임상시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차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고 부스터샷을 맞으면 2회차만 접종한 경우와 비교해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농도가 젊은 층에서 5배, 노인층에서 11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환자들을 대상으로 2상, 3상 시험에 착수했다며 4분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260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28.8% 상향 조정했습니다. 150여 개국의 과학자 13,800여 명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와 해양 온도 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 세계가 대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150여 개국 13,800여 명의 과학자들은 오늘 학술지 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선언문을 내고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생태학 교수인 윌리엄 리플은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에서 티핑 포인트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폭우와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리플 교수가 참여해 바이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31개의 지구 활력 징후 가운데 온실가스 농도와 해양 열 함량, 얼음 질량 등 16개가 우려스러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6ppm으로 지금까지 월 평균으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유실 면적은 지난해 111만 헥타르로 12년 만에 가장 넓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매기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도록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종식하는 등 지구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미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퍼뜨리는 허위 정보가 심각하다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가정보국을 찾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허위 정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미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사이버 공격이 언젠가는 실제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각종 미국 선거에 개입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의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정유업체 JBS-SA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발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이 올해 또다시 미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6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가 전문 매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21-2022 미국 병원 평가에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은 수술 성공률과 전문성, 의료 환경 등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이후 7번째, 2016년 이래 6년 연속 1위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원장 겸 최고 경영자 지아니코 파루지아는 무척 영광스럽다면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늘 최우선으로 여기고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종합순위 외에 당뇨 및 내분비학, 소화기 수술과 부인과, 비뇨기과, 호흡기 및 폐수술 전문성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16개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종합 2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순환기 내과 및 심장수술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3위는 로스앤젤레스 UCLA 메디컬 센터, 4위에는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병원, 5위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올랐고 6위는 로스앤젤레스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7위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8위 뉴욕 랑건병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설치한 초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100m 높이의 디지털 폭포를 선보입니다. 이 디지털 폭포는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파도 영상 웨이브를 선보였던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작품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와 함께 작업한 설치 미술 워터폴 NYC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업한 디스트릭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초대형 사이니지에서 파도 영상 웨이브를 제작한 4D 콘텐츠 전문 디자인 업체입니다. 철골 구조물 아래로 거대한 폭포 물줄기가 쏟아지는 장면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삼성전자가 타임스퀘어에 설치한 초대형 LED 사이니지 전광판을 통해 몇 시간 정각에 1분간 상영됩니다. 총 4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된 이 전광판은 높이가 110m, 면적은 1081제곱미터에 달하고 최대 9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해 밝은 대낮에도 선명한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디스플레이 사업부 해리 패츠 수석 부사장은 수직 사이니지 제품을 통해 쏟아지는 폭포를 표현했다며 삼성전자만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통해 디스트릭트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2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실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는 어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종전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추모의 벽은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로 워싱턴 DC 기념공원 내 추모 연못 주변에 설치되는 높이 1m, 둘레 50m의 화강암 벽면에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본부 건물 내에서 한 엘리베이터 벽에 나치 상징 문양인 스와스티카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도와 쿠웨이트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전부서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증오의 낙선은 제거됐고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고통을 상기시키듯 반유대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여전히 세계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의 센트럴몰 지역에서 안전요원들이 상어의 출몰을 확인했습니다. 상어가 2번 필드 해변에서도 나타나면서 일대 입수와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구조대원이 상어에 물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구조대원의 왼쪽 종아리에는 1인치 길이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피해대원은 물속에서 상어의 지느러미를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지역 해안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입수가 중단됐습니다. 맥도날드가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덕분에 글로벌 판매량이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2분기 매출은 40.5%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분기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서 출시된 BTS 메뉴의 판매량이 급증해 업계 전반의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재료 비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BTS 메뉴는 50개국에서 출시됐고 치킨 맥너겟과 감자튀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정판 메뉴는 BTS 팬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80% 정도의 가능성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